이제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인 허가 관련 내용 살펴보죠. 721페이지입니다. 허가, 형광펜 하셨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허가, 시공, 사용 절차가 쭉 9단계로 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본 설계도 작성 그 앞에 3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가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 결정 신청.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 건축법상 이 건축물이 입지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갖다가 미리, 그렇지 않고 덜컥 토지 계약했는데 건물 지으려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 이게 굉장히 낭패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입지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사전에 좀 이렇게 좀 입지 가능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서 사전 결정 신청을 먼저, 제일 먼저 하게 되죠, 사실은. 물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해서 결국은 사전 결정 통지가 되지 않겠어요? 신청했으면 통지받으면 나중에 허가가 꼭 나온다. 그건 아닌 거죠. 일단은 그 입지 여부만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은 것 뿐이죠, 그죠? 이게 뭐 구조라든지 뭐 내력 이런 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과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 건축법상 입지 여부를 이렇게 검토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 10조에 돼 있어요. 법 10조에. 자, 이때 협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환경 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를 할 수가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전 결정 신청은 임의적인 사항을 할 수 있다. 건축주가. 근데 협의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이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왜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그 환경 관련해서 지방 환경 관세의 장이 있겠죠. 거기하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는 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결정 통지가 되겠죠.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고, 통지가 됐을 때 사전 결정 통지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통지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자, 국토법상의 개발행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토법상의 우리 개발행이 있죠? 이 효과가 났다고, 그죠?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의 산지 전용 허가 신고. 허가라든지 거기서 신고 같은 신고들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라는 게 있죠. 농지법에 보면 이거 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천법상 하천 전용 허가. 일단 통과된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있으면 효력 상실 규정도 있겠죠. 그래서 효력 상실. 자, 이거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사전 결정 신청 날이 아니고 통지 받은 날. 시발점도 중요합니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그렇죠? 2년 이내에 허가 신청이 없습니다.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죠? 사전 결정 통지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숫자 2년 정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1년이 아니고 뭐가 2년이다 라는 거. 그
그 숫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통지 받으면은 이제 건축주는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죠? 건축주가 시공사하고 또 계약하고 또 감리, 그죠? 감리자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되겠죠. 또 설계자하고 계약도 하고. 이때 이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죠. 이 표준계약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 활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거기 9단계를 쭉 받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서 기본 설계도 작성 이랬는데, 우리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건 이제 허가 신고,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건축사. 설계를 해야 될 게 있죠.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리모델링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그런데 자, 그 제외되는 거 보니까 그 제외되는 것을 보니까 뭐가 있냐?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증축, 개축, 재축의 경우는 제외된다. 그 다음에 연면적, 그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층수 3층 미만. 층수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서. 이런 경우도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리고 숫자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결국 건축법은 뭐다? 숫자와의 싸움이다. 숫자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어조 두 번째 그리고 관계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해요. 그러면 나 이제 자기 권한이 아닌 것은 즉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허가권이 아닌 것은 뭐예요? 다른 행정기관장과 이때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 그러면은 다른 행정기관장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 1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협의해놓고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써놓읍시다. 협의 15일 이내 의견 제출. 자 이제 건축 허가를 하죠. 그죠? 허가를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이 불허가 날 것에 대비해서 사전 결정 신청 사실을 하는 거죠. 미연의 방지하기위해서.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허가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민법하고 연계해서 보면은 이건 토지를 매매했을 때 건축 허가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매매했을 때 이렇게 불허가 내면은 이게 하자잖아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가 되죠. 그 중에 뭐예요?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중에서 종류물 매매, 그 하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민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을 하죠.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감리. 그죠? 감리가 따라붙죠. 감리자는 이제 건축사. 감리자는 건축계의 꽃이죠. 디벨로퍼 말고 건축사, 기술적으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 그죠?
이용 건축물의 고는 건설기술 영역업자가 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그러다 이제 건축사가 비록 다중이용 건축물이지만 건축사가 말이죠.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를 배치하면은 건축사도 다중이용 건축물의 감리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공한 다음에 공사를 하겠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사용승인 신청해요. 그러면 7일 이내 사용승인을 해줘야 돼서 7일 이내, 7일 이내라고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용승인을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단계가 있죠. 사용승인을 하고 나서 사용승인을 통과되면 이제 사용을 하겠죠. 사용합니다. 그때 뭐예요? 자기가 사용승인 다음에 유지관리라고 써놓읍시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거 몇 번이라고 할까요? 10번? 2번 말씀하시죠. 유지관리 단계가 있죠. 누가 합니까? 우리 저번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소유자나 관리자가 허가권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 주인이 알아서 해야죠. 그죠? 유지관리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철거를 하거나 자연에 의해서 멸실될 수도 있겠죠. 그죠? 철거나 멸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생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딩의 세계주기, 건물의 생애주기라서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이제 관리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때는 이제 철거 3일 전. 철거는 뭐? 3일 전. 요게 개정이 있어요. 3일로. 숫자 주의하시고요. 3일 전 하고, 멸실은 멸실 후 30일입니다. 냐 30일이냐 숫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 개인들이, 사인들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 절차잖아요. 그러면 공공건축물,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거쳐야 되냐? 그거 아니고요. 공공건축물은 서울시청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협의하면 허가 신고가 의제가 돼요. 건축법상 허가 신고가 의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 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통보만 하면 돼요. 통보하고 쓰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내용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보죠. 자, 허가 대상이 보니까 건축하고 대수. 용도 변경은 아니죠? 그렇죠. 건축하고 대수. 물론 이제 그 앞에 용도 변경에 뭐 이렇게 더티 쪽에서 클리어 쪽으로는 허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였다. 자, 허가권자의 빨간펜 밑줄을 했어요. 여기의 핵심은 원칙이다.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은 검정펜 주장이고요. 예외가 중요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과 검정펜 주장. 어떤 경우요? 21층 이상 검정펜,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죠? 그런 거. 근데 보니까 공장 창고는 제외된다. 이거 중요해요. 대규모 건축은 공장 창고에서 제외고, 공장 창고. 그리고 지방 건축의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거. 제외되는 게 어떤 것도, 제외다 검정 동그라미.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즉 30%죠. 이상을 청수하여 청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뭐가 제외도 포함되는지, 그거 구별하는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권자인 경우.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뭐예요? 건축 허가 공자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허가 거부가 있죠. 자, 거부에다 파란펜을 붙여있자. 그래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자 1호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검정펜 밑줄자, 그 다음에 2호에 방제지구 검정펜 밑줄자, 다음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의 경우. 그런 데에는 뭐예요? 허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는 낮지만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자, 취소에다가 파란펜. 자, 다음의 경우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할 수가 아니라면 하여야가 검정펜. 반드시는 아니죠.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또 연장도 할 수 있어요. 1년의 범위에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에다 검정펜. 자, 그러면 언제 취소를 해야 되냐? 허가만 1년 내에, 그죠? 1년 내에 공사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2호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죠?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연계해서 말이죠. 우리 허가 말고 신고라는 게 있죠. 허가 의제사항 신고에 726페이지 726페이지 그 맨 위에 박스가 있죠. 그 밑에 신고 효력 상실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1년 이내 공사 착수하자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그런 것처럼.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22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승인권자 나왔죠. 승인에다 빨간펜, 도지사 검정펜. 누가 할 때요? 시장 군수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쭉 보시면 기본 설계도를 첨부하여 하나 써놓읍시다.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야 되죠. 도지사의 승인을 맡는다. 자,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하면은 승인을 신청하면 이 승인을 갖다가 통지를 해줘요. 승인 여부를 통지를 해줘요. 자, 이 통지는 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50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이 30일 내에 가능해요. 최장은 뭐예요? 80일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숫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칙 7조의 내용. 이걸 나오면 굉장히 어렵죠, 그죠? 다음부터 시행규칙 7조의 내용. 오케이. 자, 그렇게 숫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뭐 어떤 것들이냐 이거예요? 보니까, 자, 검정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 검정펜.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 검정펜을 들어오시고, 위람시설과 숙박시설.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서 위람 및 숙박시설. 이렇게 검정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제한권자, 허가하고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특별시장관 도지사다. 자, 제한에다 빨간 펜 줄여주시고요. 첫 번째가 국토교통부 장관 검정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예요?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뭐 이런 거에서 요청한 경우죠. 그리고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컨대 뭐 도시군계획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틀리죠. 누구요?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죠.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밑에 3이 두 개나 되는 죄송합니다. 하나는 좀 고쳐주셔야 두 번째 3에 보면은 첫 번째 3부터 볼까요? 첫 번째 3에 세 번째 줄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거칠 수가 아니고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제한을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3을 보세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자 검정펜 제한기간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 1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숫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723페이지 다섯 번째 맨 위에 보세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다가 제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한한 경우는 뭐예요? 즉시 뭐예요? 며칠 이내도 아니고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요. 보고에다 검정펜 하여야도 할 수가 아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하다. 해제에다 검정펜 명할 수죠. 할 수. 보고는 하여야 한다. 해제는 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 복합 민원 일과 여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안전관리 예치금 있죠? 거기다 파란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제 법제 13조 2항의 허가공제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대상 건축은 뭐예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다 검정펜을 비춰봅시다. 그리고 2항의 맨 끝에 보면은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죠? 그래서 건축공사비 1%에다 검정펜 비춰있죠? 그리고 6항에 보시면 뭐 행정대지평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4페이지 특별건축구역 있죠? 파란 펜으로 비춰봅시다. 자, 정의해 보니까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을 일일이 뭐예요? 적용하면 뭐 그런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규제를 하면 이게 창의적이 되겠어요. 다 죽어버리지. 그래서 완화통합에 적용할 수 있다 했죠. 자, 완화통합에다가 검정펜. 강화가 아니에요. 예컨대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 그런 거는 만약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있죠? 그 동대문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에 가면은 DDP 라는 건물 있죠, 그죠? 그 건축하신 분, 제가 적어왔어요. 그게 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줄여가지고 DDP. 이 여성 건축가가 지으셨더라고요. 자하 하디드. 오스트리아 빈의 응용미술대학 교수님이신데, 올해 돌아가셨더라고요. 3월 30일 날 잡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 건축이. 그런 것들은 뭐예요? 건축법을 딱 이게 적용하면 뭐예요? 그런 건축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월, 우리 마지막, 시험 끝나고 한번 방문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건축,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건축협정 있죠? 나머지 청구제를 보시고 건축협정 제8장에 2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70 법조문은 제77조의 4에서 제77조의 13까지 쫙 돼 있어요. 이 건축협정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홍보청에서 반드시 이번에 출제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협정 빨간 펜을 비춰주시고 그러면 다 해라! 너 주고 가라!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딱 꽂은 게 뭐냐면 3번의 건축협정 체결에 해당 지역 구역이 나와있죠. 725페이지 해당 지역 구역에 거기다 파란펜 밑줄하시고요. 1호에 지구단위 되었고요. 2호에 정비구역, 3호에 존치지역, 4호에 조례로 정하는 구역. 그거 아닌 거여서 뭐예요? 우리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2호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지 뭐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 뭐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서 밑줄 그린 거 보시고요. 그리고 관련 시행령 110조의 7에 보면은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대지 조경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제한 해서 100분의 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100분의 20,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 그래서 시행령 110조의 7, 110조의 7의 그 숫자 100분의 20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는 이제 신고 대상 암기하는 거죠. 신고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암기해야 돼요. 검정펜 밑줄 합시다. 726페이지.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에다 검정펜 밑줄자. 그 다음에 2호에 관리적, 농민적, 자랑연보적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3호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상. 4호에 주요 구조의 해체가 있느냐 없는적 대수상 검정펜.
그리고 5에 소규모 건축물. 그러면 소규모 건축물이 뭐냐? 대통령령 밑에 네모 박스에 시행령 제11조 3항에 보면 나와있죠. 자, 검정펜 소규모 건축물도 아셔야 돼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검정펜. 그리고 이후에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그리고 4, 5에, 나머지는 버리세요. 4, 5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그죠? 공장. 그래서 이게 소규모 건축물. 3층 이하는 보면 2층 이하라는 거. 대수선은 봤죠?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727페이지에 10번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에서는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 숫자. 언제 사용승인에서 교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7일이네. 신청서 받은 7일에 가까운 적대. 그리고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이 중요하죠. 임시 사용 승인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2번에, 이후에 보면은, 네모박스에 2번에 보면은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맨 끝에. 그리고 3호에 그 2년이라는 거, 2년 이내, 또 연장할 수 있다. 2년에다 검정펜. 연장의 기간을 보였으면 제한이 없다는 거. 쫙!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보는 거예요, 허가. 나머지 장치는 간략하게 볼게요. 4호의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파란펜 밑줄을 하시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가 아니죠? 두어야 한다. 그러면 국장은 뭐냐? 그 건축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 건축위원회가 되겠죠? 그때 이제 그 중앙건축위원회 경우에 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지 자기가 위원장 자리 끝차는 거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729페이지 건축 분쟁 전문위원 파란펜 밑줄 하시고 1번 숫자 있죠. 조정 등의 신청에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60일, 그죠? 조정 시점은 60일, 재정 시점은 120일. 그 숫자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한번 보죠. 730페이지 이행관계금 파란펜을 밑줄자.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부가징수 절차의 지급번의 1년 이외에, 그리고 5회 넘지 않는 범위, 그 숫자들 보시고요. 리을번에 뭐예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한다고, 면제할 수 없다는 거, 그 내용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우리 국토법 앞에, 그리고 맨 끝에 농지법에도 나오는데요. 국토법은 제124조의 2, 그리고 농지법은 이거 고쳐주세요. 65조가 아니라 62조. 그리고 이제 건축법 적용제의 건축물이 있어요. 적용제의 건축물에다가 빨간 펜이죠. 잘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가지적 문화재도 포함된다는 거, 이것들 한번 쭉, 이것들 다 아셔야 돼요. 그럼 역사는 아니에요. 건축법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할 게,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적용 제외 건축물이고요. 다음은 731조는 뭐예요? 적용 제외 지역이에요, 지역. 적용 제외 지역에다가 파란 펜이죠. 일부 규정을 적용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 그치? 동이나 읍, 섬은 500명 이상. 이게 아닌 지역은 건축법 44조부터 44조가 보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 45조가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법 띄워놓으셨죠? 거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6조가 건축선의 지정, 47조가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그 다음에 51조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7조가 대지의 분할 제한. 여기에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지역은 진짜 시골 지역, 우리 느낌으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일부 규정의 건축법 전부 적용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적용 지역은 당연히 뭐예요? 요 지역이 되겠죠. 도시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요. 사람 많이 사는 데, 그죠? 그 다음에 동읍.
3은 보이면 맞죠? 이렇게는 전부 건축법 전부 적용 지역이 됩니다.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밑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건축법 적용 완화 건축물이죠. 자, 적용 완화 건축물에다가 파란펜으로 비출자. 보니까 좀 좀 특이한 건축물이에요. 보면은 여기서 볼 거는 숫자 있는 것만 기억하자고. 3호에 보면 31층 이상 건축물, 30층은 아니라는 거. 31층에다 검정펜. 그리고 6호에 보면 사용승인 받은 15년 이상이 되어 이러죠. 10년이 아니라 15년. 요것만 기억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건축법 굉장히 좀 길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튼 우리는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법의 마지막으로 주택법, 농지법 정리하고 대장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